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진화에 나섰지만 어제로 예정됐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야당은 앞으로 계속 5대 비리자를 임명하겠다는 거냐면서 인사 원칙을 명확히 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국회 나와 있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이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그 해명 이후에 야당 입장이 지금 더 강경해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사과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청와대 해명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 특위 여야 간사들 회동, 그리고 뒤이어서 어제 전체회의에서 예정됐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도 차례로 무산이 됐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변명 말고 명확한 인사 기준을 내놓으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청와대 사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화를 돋우는 안 하느니만 못한 해명이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보고서 채택 거부는 물론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포결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사과는 공약을 어기고 계속 비리자를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했고,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제까지 큰 결격 사유가 없다면 총리 인준에 협조하겠다던 국민의당, 바른정당 두 야당도 돌아섰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자질이 있으면 위장 전입 등 5대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바른정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선거용 따로, 청와대용 따로냐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는 사회적 상실감이 그들의 자질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또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오직 청와대인지. 공약을 보고 지지한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자르듯 당선된 지 보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대국민 공약인 인사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야당과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어제 사과를 평가했습니다. 문제가 된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도 이제 국회가 새로운 인선 기준을 만들어서 후보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 기준을 잡자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도 맞춰가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이. 네, 자, 첫 인사청문회부터 이런 분위기라면 앞으로가 더 문제일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청문회 일정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총리 인준 문제가 새 정부의 첫 난관이 됐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됐는데요. 가족 보유 재산은 34억 7천여만 원이고 후보 지명 이틀 후에 두 달에 증여세 232만 원을 납부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서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직접 위장 전입 사실을 밝히기도 했고 딸의 이중 국적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일로 청문회 일정이 잡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청와대가 뒤늦게 인정했어요. 이렇게 위장 전입 사실이 계속 드러나면서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제시한 고위공직 임용배제 5대 원칙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줄줄이 시작되는 1기 내각 청문회에서도 날카로운 검증 공세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하영입니다.